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12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연히 인에 대한 질문을 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2편은 이제 인에 대한 안연의 질문 말고도 여러 또 다른 제자들의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궁이 문인한데 자왈 출문 여견 대빈하며 삼인 여승 대제하고 기소불욕을 물시어인이면 제방무원하며 제가 무원이니라. 중궁이왈 옹수 불민이나 청사사어의 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궁이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요 중궁은 이제 안연히 공자 제자 중에 이제 가장 뛰어난 제자라서 그 제자의 질문에, 인에 대한 안연의 질문에 공자가 답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궁도 안연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지난번 선진편 11편에서 공문 10철 10명의 훌륭한 제자들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항목에 있어서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사과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과 10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과 중에 요 4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덕행이었어요. 덕행에 4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4명의 덕행 분야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가 역시 안연이었고요. 안연, 그 다음에 민자건, 그리고 연배구, 그리고 중궁, 저 사람입니다. 중궁이고, 저 앞쪽에 가면 공자가 저 중궁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얼룩소의 새끼 이야기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얼룩소의 새끼가 제사의 희생으로 바칠 소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 어미가 얼룩소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산천의 신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아버지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아들이 훌륭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걸로 받아들여야지, 아버지의 혐의를 둬가지고 아들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면서 이제 그 중궁의 뛰어난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었죠. 이 중궁이 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문 여견 대빈하며, 문을 나서면, 이때 이 문은 대문입니다. 즉 우리 집 문, 우리 집 대문을 나서면, 바깥을 나가면 여견 대빈, 대빈을 접견하는 것 같이 큰 손님을 뵙듯 하고, 사민 백성들을 부릴 때에는 대제를 받드는 것 같이 큰 제사를 받들듯 하며, 기소불욕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물시어인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리하면 제방무원하며 제가 무원이니라. 나라에 있어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집안에 있어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공자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우선 여기 이면이라고 이제 조건절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라에 있어도 집안에 있어도, 요 나라에 있다 이 말은 벼슬을 한다는 뜻입니다. 벼슬을 한다는 뜻이고, 제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에 벼슬을 하지 않고 이제 집안에 있거나 아니면 퇴청을 했거나, 하여튼 즉 밖에 나가든 안에 들어오든 이런 말이죠. 어디에 있든 원망이 없을 것이다. 이 원망이 없다는 것이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가 간혹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원망을 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남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공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공정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일 처리가 사람들의 기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못 미쳤을 때 이럴 때 원망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불공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이 이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를 지향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이라는 게. 그러려면 지난번에 안현이 인을 물었을 때 공자가 극기라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복례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 사물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그러면 네 자신이 네 행위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내 행위의 기준이 내가 되게 되면 불공정하기 십상입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아놓고도 힘들고 어렵고 귀찮을 것 같으면 안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게 될 것이고 그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을 하거나 오용을 하게 되면 불공정하다고 또 원망을 살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지금 그런 거니까 이 앞에 말을 이제 역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요 이야기들은 요게 1번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 이야기입니다. 요게 1번 이야기고. 그래서 출문 여견 대빈하며 삼인 여승 대제하고 요게 1번 이야기인데 문 밖을 나가면 우리 집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겠지요. 우리 집 가족이 아닌. 우리 집 가족하고 우리 집 대문 밖에 있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집 가족이면 가족이라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되는 것들이 있고 봐주는 게 있고 보살펴주는 게 있고 내 편이 되어주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나가면 전혀 다른 우리 가족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내가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 큰 손님 뵙듯 해야 된다. 요 빈이라는 글자는 손빈자인데 손님인데 이 손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 말고도 객이라는 글자가 또 있습니다. 손객, 손빈, 빈객이라고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이 두 개는 격이 달라요. 객보다 빈이 훨씬 더 귀한, 그러니까 공통점은 우리 집 가족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우리 집 가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격이 있어요. 그 격이 높은 사람들을 빈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 집 가족이 아니기만 한 사람들은 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빈자에는 자꾸 앞에 어떤 것들이 이제 붙으면 내빈, 귀빈, 외빈 뭐 이렇게 불리게 되겠지만 여기 객자에다가 귀객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어떤 귀하다는 의미가 없이 그냥 뭐 승객, 방문객, 여행객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묵는 집은 객사. 그러지만 요 빈들이 묵는 집은 빈관, 영빈관 그러듯이 이렇게 이제 격을 달리 하는데 그 빈 중에서도 대빈이니까 우리 집에 저런 대빈이 만약에 찾아오신다 그러면 우리 집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는 막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막 요리도 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들도 꺼내고 막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고 그분을 잘 대접을 해가지고 예우를 다해서 대접을 해가지고 편히 지내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대빈이에요. 그런 분들을 뵙듯이 내가 문 밖을 나가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또 3인 여성 대제, 인간을 대하는 것 말고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을 맞이하는 제사입니다. 신을 모시는 제사, 이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당시에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자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왕조가 1392년에 개국이 되고 2, 3년 뒤에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 한양에 공식적으로 이제 수도 정비 사업을 하죠. 그럴 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첫 번째 지은 건물이 뭐냐? 종묘입니다. 종묘. 그 다음에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한양으로 천도에서 옮겨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국가 행사로서 첫 번째 행한 것이 종묘 제례였습니다. 수도를 이쪽에 옮겼다는 걸 고하는. 그리고 나서 경복궁으로 가서 경복궁에서 이제 낙성식을 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것이 이제 제사인데 그 제사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사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의미가 큰 그런 행사예요. 근데 그런 제사가 여느 제사도 아니고 대제, 큰 제사라면 얼마나 더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어요. 근데 그걸 언제 하라고 했냐면 백성을 부릴 때 그러라고 했어요. 백성을 부릴 때 큰 제사를 받들듯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해서 조심스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얘기인데 요 1번에 그래서 핵심이 뭐냐? 경입니다. 공경할 경. 저 공경할 경자는 긴장감입니다. 두려움이 수반된 긴장감. 혹시나 잘못하지 않을까, 혹시나 망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태도가 공경할 경자고요. 두 번째가 기소부령 물시여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여기에 나가 나오고 남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면, 남에게 하도록 하면 그것은 인하지 못한 거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면 남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일 테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요 기소부령 물시여인은 원체 유명한 말입니다만 여기에서 뭐냐면 나의 생각이 나에 머물면 안 된다, 요겁니다. 나의 생각이 나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에 머물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나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만 안 하면 되는 대로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한테 하게 만들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이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도록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나에 머물면. 근데 나의 생각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남에게로, 인이죠. 남에게
확장이 되면 남들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그럼 남들은 하고 싶을까? 남들도 하고 싶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남에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하고 싶지 않으리라는 걸 금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거의 대부분 남도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게 되는 거죠. 또는 저절로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남에게 확장하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급인이라고 해요. 급인. 남에게 미쳐간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남에게 미쳐가기 전에 급인하기 전에 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밀추자에 몸기자.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축이 급인입니다.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쳐가라. 근데 저 축이 급인, 이 축이 급인을 뭐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하냐면 서로 축이 급인을 설명하는데 이 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논어에도 저 서가 축이 기소부령 물씨어 있는 서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맹자에 가면 공자가 인을 구하는 길로 서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축이 급인이 요 기소부령 물씨어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 2번에 해당하는 요건 서자입니다. 요 1번에 해당하는 이게 경자였고. 그래서 인을 질문을 했는데 경하고 서하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을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중궁이왈 옹수불민이나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청사사의로리이다. 이 말씀을 저의 죽을 때까지의 제 일로 제가 해야 할 일로 삼기를 청합니다. 삼겠습니다. 라고 중궁이 대답을 하고 있죠. 요 마지막 요 표현은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이 일을 제 일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 일로 삼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안현이 공자의 답에 대해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3번 보시겠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가 또 인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나오죠. 사마우 문인한데 사마우가 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왈 인자는 기 언냐 인이니라 이랬습니다. 인한 사람은 그 말이 인하다 이랬어요. 근데 이 인자는 잘 보시면 말씀 원자에 칼날 인자가 더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칼날 인자가 마음 심자하고 합해져 있으면 참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리들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표출되도록 방치해 두지 않고 날카로운 칼날로 싹둑 잘라서 그것이 더 이상 표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을인. 이듯이 요것은 내 안에 있는 말이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로 입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나오는 대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참는 것도 말이죠. 참는 것도 나쁜 감정이나 나쁜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싹둑 자르는 것이 참는다지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 걸 싹둑 자르는 걸 참는다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싹둑 자르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내 안에서 싹둑 자르는 것이 그것이 요 인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참을인이라고 하는데 저건 말에 대해서 이 참을인자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참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한 사람은 그 말이 그냥 함부로 막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참는 사람이 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안현에게 공자가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거를 말씀해 줬을 때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얘가 아니면 그 말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게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현의 이야기는 훨씬 포괄적이죠. 사마우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사마우에게 이 사람이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특히 두드러졌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또 하나의 극기입니다. 극기.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자 사마오가 뭐라고 했냐면 기언냐 인이면 사위지 인의요이까 그랬죠. 그 말이 인하면 즉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참고 하면 사위지 인의요이까 이런 것을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조금 더 심오하고 광범위한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만 참으면 그게 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다시 부연 설명을 하셨냐면 위지난 이연이 언지 등 무인호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으라고 하는 것을 사마우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냥 말만 줄이면 할 말을 안 하면 그러면 그게 인인가? 이렇게 의아해 했기 때문에 요 기언냐 인에 담긴 속뜻이 뭐냐? 그러면 위지 난 이연이 언지 등 무인호화 그랬죠. 위지가 있고 언지가 있어요. 말은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말은 그 말을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실천으로 책임질 것이냐 행위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항상 연동되는 거지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을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내가 한 말을 행위로 책임지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지가 그것을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 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을 참지 않을 수 있겠냐? 참음이 없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단순히 말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행위를 항상 고려를 해서 내가 그 말을 나중에 실천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사마우가 말을 함부로 하는 그 병폐가 아까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병폐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실천을 고려하지 않은 말만 앞서는 그냥 말을 해놓고 보는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고 이제 저기 중용에 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 돌아볼 고자인데 언고행 행고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은 항상 실천을 돌아봐야 되고 실천은 항상 말을 돌아봐야 되고 언은 행을 돌아봐야 되고 행은 언을 돌아봐야 되고 요 돌아본다는 것이 고려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만 핑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잘 따라오나 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 잊지 않는 것 돌아볼 고자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항상 고려
언과 행은 말과 행동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역시 사마우 이야기인데요.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마우문 군자, 같은 사마우인데 군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공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군자는 부루불구다 그랬습니다.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심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겁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군자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인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참는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근데 그 말을 참는다라는 걸 사마우가 말만 적게 하면 군자입니까? 인한 것입니까? 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부루불구면 사위지 군자의호이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이것을 군자라고 하는 겁니까? 군자는 뭔가 조금 더 내용이 더 심오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럼 그걸 군자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을 줄이는 것도 왜 말을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행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요 문제를 간과하고 말만 적게 하면 인한 사람입니까? 라고 했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성불구언이 부하우하구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우하구, 부루불구 이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우하구는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요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말을 적게 하고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듯이 여기도 내성불구언이 부하우하구리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무작정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성, 불구. 자, 요 내성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행동을 하면요. 그 행동이 잘하는 행동일까 못한 행동일까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대체로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찾느냐?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찾아요. 남들이 잘했다고 그러면 내가 잘한 거고 남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면 나는 잘못한 거고 이렇게. 근데 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안에서 내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내성.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예요. 남들이 내 의도까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잘했다고 해도 내 의도가 불순한 것이었는데 남들이 모르고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정말 선의로 했는데 남들은 그것을 몰라주고 오해를 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남들이 비난하면 그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했다고 하면 그건 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살펴서 거기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구. 여기 흠이에요. 흠. 문제점이 없어. 내가 나를 살펴봤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비난을 해도 남들이 칭찬을 해도 뭐라고 해도 그건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살펴보았을 때 흠이 없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욕을 하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앞에서 공자가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게 군자의 개념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한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9번째 편.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